여성 혐오 셀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메갈 탓에 제가 좀 약간 어, 여성 운동에 대해 안 좋은 시각을 갖게 돼 있어가지고 혹시 여성 혐오에 빠졌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성이죠. 여성 상위 시대냐? 아니죠. 여성 상위 시대를 표방하고는 있는데 여성 상위 시대는 아니죠. 여자치고는 일도 잘하네. 여자치고는 일도 잘하네. 칭찬은 아니죠. 칭찬은 칭찬인데 약간 폄하를 깔고 있는 칭찬이라서 여자들은 듣기 싫어하는 칭찬이에요. 남자들 입장에선 칭찬이라고 하지만 여자들 입장에선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칭찬이죠. 그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고 기분 나빠하는 거를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게 칭찬이냐? 내가 칭찬이라고 고집은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은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칭찬이 아니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니오죠. 뚱뚱하거나 못생겼다고 여자를 놀리는 개가 불편해요. 네, 불편해요. 이 개그를 하면 웃기기는 해요. 웃기기는 한데 내가 한국 영화를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저질 개그를 해요. 이게 이런 게 되게 그런 저질 개그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한국 영화를 안 봐요. 남편도 아내의 집안일을 잘 도와줘야죠.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죠. 돕는다는 거는 이제 옛날식 개념이고 요즘에는 같이 하는 개념이죠. 이거 가지고 트집 잡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니오죠. 이거는 조금 약간 어렵네요. 왜냐하면 도와준다는 거는 긍정적인 반응인데 긍정적인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긍정과 긍정과 부정으로 연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어려운 답안 중에 하나예요. 사전에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여성에 대한 사전에 그러니까 관심이 좀 없거나 여성의 그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좀 공감이 안 되어 있으면 답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이죠. 사회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다루자고. 순서를 정해서 뭐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게 대표적인 트릭이죠. 높으신 분들이 아래 것들을 속여 먹을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트릭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순서 짓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후진국에서 전염병 창궐하고 막 독재자가 있고 폭력이 난무하고 뭐 민주주의보다는 독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는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아무리 제기를 하더라도 웃기는 소리죠. 그런 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성차별 성폭력 문제가 중요하다고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성폭력 성차별 문제보다 더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성차별 성폭력 문제는 좀 뒤로 밀어놓고 나중에 논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웃기는 거죠. 영원히 아무리 시간이 가도 다루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전염병 창궐하고 독재고 저 후진국이냐 폭력이 난무하는 아니면 성차별 문제도 이제 다뤄볼 만한 단계에 있는 선진국이냐 본인 스스로 내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느냐를 이제 정하라는 거죠.
나는 이런 순서에 지금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성차별 문제를 다룰 시점에 도달했어요. 이런 순서 짓기 트릭에 속임수에 나는 반대해요. 보소라치는 잘 모르겠고 김치녀는 들어는 봤는데 안 써요 저는. 근데 저는 김여사 동영상은 많이 봅니다. 자동차 운전하는데 하여튼 운전 희한하게 하는 여자분들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운전을 잘하냐 그럼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재미로 웃자고 하는 동영상을 보면 저도 웃기긴 해요. 김여사 동영상. 근데 내가 그거보다 더 운전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의 속성을 대변한다기보다 여자들이 좀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남자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자들 전체의 속성은 아니죠. 나보다 운전 잘하는 여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아니요.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성 혐오와는 상관이 없어요. 3단 논법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 여자를 좋아하는 것과 여성 혐오는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생물학적으로 보자고 말입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동성애를 싫어하는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가부장적이죠. 그런 사람들 여성 혐오와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죠. 여자를 좋아할수록 여성 혐오를 더 많이 합니다. 여자를 좋아할수록 여성 혐오를 더 많이 해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는 오빠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잔데 여자의 적은 여자죠. 그래서 여잔데도 여자들을 일부러 방해하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성 혐오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책임 방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현실과 완전히 전혀 다른 거죠.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여자 좋아, 여자 혐오. 단순한 단어 대칭을 이용한 트릭이죠. 이것도 어느 정도 사회 현실을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아주 상관관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자를 좋아할수록 여성 혐오를 더 많이 합니다. 아니오죠, 당연히.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그런데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쉽게 화를 내요. 제가 그래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약한 사람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사람이 저한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약한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한 남자들한테 저는 되게 험한 꼴을 당하고 사는데 여자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을 강한 남자로 바꾸고 약해 보이는 사람을 약한 여자라고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여자들한테는 웬만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화를 내는 거를 저는 하질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도 하나 좋은 말을 하나 해주려고 그래요. 남자들한테는 근데 그건 좀 싫어요. 왜냐하면 강한 남자들은 나한테 굉장히 안 좋게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능력 있는 여자들은 나한테 굉장히 잘 대해줘요. 능력 있는 여자들일수록 나한테 잘 대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저는 받은 만큼 준다. 강한 남자는 나한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는 약한 남자한테는 좀 못되게 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강한 여자는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약한 여자를 보더라도 나는 잘해주고 싶어요. 어쨌든 저는 이 룰을 따릅니다. 룰을 따른다기보다 하여튼 이거 본능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렇게 당하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것 같아요. 하여튼 질문은 물론 이걸 여자로 해석하고 이거를 남자로 해석하는 질문의 의도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남자와 여자라고 못 박아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예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라는 걸 당당하게 밝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죠. 좋죠. 뭐 자기 입장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은 거죠. 동성애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죠. 근데 제발 내 옆에는 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근처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의견을 좀 당당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당히 의견을 밝히고 살고 싶어요. 남자끼리 주변 여자를 두고 몰래 음담패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렇게 생각해요. 나 자신은 다른 남자와 여자를 놓고 음담패설을 해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본능적으로 음담패설을 약간 혐오하는 것 같아요. 음담패설 하는 것 자체를 약간 혐오하는데 그런데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남자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약간 좀 개념이 없는 남자들은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러겠죠. 나한테 누가 음담패설 하면 같이 하자고 음담패설 해오면 옆에서 뭐 웃어주는 수밖에 없지. 야, 그러지 말라 뭐 그러면서 대놓고 화를 내기가 좀 어렵죠. 그냥 옆에서 웃어만 주지 뭐 맞장구는 못 치죠. 얼굴이 좀 일그러지겠죠. 듣기 싫은 말 들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답을 얘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은 음담패설 안 하니까 아니라고 할 것이냐. 이거는 질문자가 답안을 좀 잘못 질문을 좀 잘못 구성을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하여튼 질문의 의도는 당신은 음담패설하고 사느냐, 당신은 음담패설하는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고요. 야한 옷 입고 술 먹고 다니다 성폭력 당했으면 피해자는 어느 정도 책임이 나죠. 저도 책임 있다고 생각해요.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문자의 의도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본능을 물어보는 건 아닐 거예요. 본능이 잘못됐다. 본능이 여자의 본능은 좋은 거고 남자의 본능은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남자는 무조건 유죄로 나오겠죠. 길티로. 남자는 무조건 나쁜 놈으로, 나쁜 늑대로 나오겠죠.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재판에 갔을 때 재판장이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는 것에 찬성하느냐, 아니면 이런 야한 옷 입은 것을 법정에서 판사가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그걸 묻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범을, 사회의 룰을 여기다 둘 것이냐, 여기다 둘 것이냐, 여기다 둘 것이냐, 어느 쪽에다 두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내가 남자인데 남자의 본능을 나한테 물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조건 나쁜 걸로 나오죠. 그거 아니고 여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냐를 묻는 거겠죠. 나는 여자들 법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자들은 본능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얘라고 본능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본능대로 본능대로 생활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짐승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 남자들은 자신의 본능을 잘 알아야 하고 본능대로 생활하면 안 되고 법적인 기준에 맞춰 생활해야 됩니다. 그 법적 기준은 뭐예요? 판사가 야한 옷 입었다고 책임을 여자한테 부과하는 일에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라고 답을 해야겠죠. 탱글탱글 건강씨 하시네요. 해설 한번 볼까요? 남녀 평등 정도를 넘어 여성 상위 시대죠. OECD 회원국 중에 남녀 임금 격차 가장 큰나라. 이거 뭐 현실이죠. 여성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노동에 대부분 노동을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남자들 중에 허리 부러져 가지고 뭐 그런 남자는 전 제 주변엔 못 봤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허리가 안 좋더라고요. 성평등 수준 세계 115위라는 데는 약간 고개가 갸웃갸웃 거리네요. 사실은 아닐 거예요. 성평등 수준이 115위라는 거는 사실은 아닐 거고 상당히 높겠죠. 한 40위나 뭐 한 50위쯤 되지 싶은데 요거는 이제 해설을 잘못 갖다 붙여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여성 평등 사회라고 여성 상위 사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단지 이제 그거를 이제 지향을 하려고 하는 초기 단계죠. 그런 이제 개념이 이제 사회에 처음 도입된 단계죠. 여자치고는 일도 잘하네. 편견을 이미 깔고 있다. 그렇죠? 상대방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말한 거 똑같죠? 뚱뚱하다고 여자 놀리는 개그. 웃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요, 저는 웃어줘요. 왜냐면 웃기거든요. 웃긴 것과 불편한 거는 별개라는 거죠. 웃기는 하는데 한국식 개그죠. 웃기는 하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 안 봅니다. 한국 영화는 관객을 굉장히 웃기려고 굉장히 저질 개그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한국 영화를 볼 때는 굉장히 웃겨요. 그래서 굉장히 막 그냥 폐가 찢어지도록 웃기는 하는데 진짜 기분이 안 좋아요. 웃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다. 그거는 이제 한국 영화는 그 부분을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웃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웃어주지 않을 수가 없죠. 웃으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근데 머릿속이 이제 불편하다 이거죠. 마음도 불편하고. 남편도 집안일을 잘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할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다. 그렇죠? 내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네요. 이거는 이제 뭐 순서란 트릭이죠. 트릭. 속임수죠. 다른 누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 글쎄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만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저는 뒤로 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차별 성폭력 문제는 저는 누군가 소수에게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 그 성차별 성폭력 문제가 어떤 소수 집단에게만 중요한 문제라서 그 소수 집단에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누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이라는 이유로 해서 성차별 문제를 저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한 문제예요.
여자들의 속성을 김치녀 김여사. 한남충 십치남도 남성들의 속성을 잘 표현한 단어인가요? 한남충. 한남충 들으면 한심한 남자. 제가 좀 집에서 둥글둥글 하긴 하는데 뒹굴뒹굴 하는 사람이긴 한데 십치남은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남자들의 속성을 잘 표현한 단어입니다. 남자들이 좀 그렇긴 하죠. 방구석에 좀 뒹굴뒹굴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남충 십치남이라고 표현을 하면 뭔지 몰라도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이죠.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 그거 있잖아요. 매갈 탓에 여성 혐오에 빠지기 시작하는가라는 저 스스로의 어떤 의문을 요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한남충 십치남이라는 단어를 남자들에게 내뱉는 여자를 보면 저는 그 여자에 대해 굉장한 혐오감을 느낍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괜한 남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성 혐오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자를 좋아하지만 동등한 인격체를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제가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죠. 여자를 좋아할수록 가부장적이고 동성애를 혐오하고,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지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자는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보수주의자들이잖아요. 가부장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폭력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 왜 치킨이 왜 예로 들려져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답이 맞긴 맞았나 보네요. 오! 이거 예로 돼 있네요. 이거 내가 예로 했다는 거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답이 틀렸다는 얘기죠. 내가 당신 네라고 답을 했는데 그 답이 틀렸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고치려고 노력은 해요.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간에 무조건 좋은 말만 하고 나쁜 말을 다 잘라버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너무 남자들에게 너무 공격적으로 대하면 순간적으로 남자에게 얻어맞을 수 있어요. 남자에게 너무 면전에서 대놓고 공격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저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라는 걸 당당히 밝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죠. 좋죠. 그렇죠. 저는 메가를 혐오한다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각자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는 거, 그걸 뭔가 사회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많아져야 약간 좀 사회에 도움이 돼요. 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많아져야. 엄단패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여자들이 나에 대해서 음담패설을 하는 거를 제가 눈치챈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것도 더럽게 못생긴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쵸? 여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단지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만요. 이거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었던 질문이었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저는 법적으로는 여자분을 이렇게 성폭행 당한 여자분, 야한 옷 입고 돌아다니다가 성폭행 당한 여자분을 법적으로는 지지해 주는데, 그 여자분에게 충고를 한다면 제발 야한 옷 입고 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충고를 저는 하겠어요. 충고를 해주겠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진짜 이렇게 법적인 책임을 그 편을 법적으로 어느 쪽 편을 들어줄 건가 하고, 어, 옆에서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 친구로서 가장 가까운 어떤 조언을 해줄 때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그거를 이제 여자분들이 너무 또 쪼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강 씨앗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여성 혐오는 아닌 것 같아요. 여성 혐오는 아니고 메갈 탓에 메갈 혐오에, 그쵸?